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통일 소식을 전하는 피스인사이트의 박시연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어린 나이에 남한으로 온 탈북 청소년의 경우 또래 아이들보다 더욱 혹독한 사춘기를 겪는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난 탈북 학생들의 아픔과 성장통을 소설로 옮긴 작가가 있습니다. 오늘 통일의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남과 북의 사건을 주제로 통일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통일발자국입니다. 남북의 치열한 전투가 있던 군사분계선을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던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부터 우리 군인들은 이곳을 희망의 계곡으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곳일까요? 통일발자국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거센 물살과 암초를 휘돌아 협협. 고향으로 향하는 연약하면서도 강한 연어처럼 얍얍. 꿈에 그리던 고향에서 지친 신발을 벗어나 품품. 어린 나이에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던 탈북 학생들. 소설 속에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한 작가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조용히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북한 땅에 보이는 다리 위에 놓았다. 나 대신 엄마 아빠에게 가줘. 강물에 떠밀려서라도 가. 박경희 작가를 만나봅니다. 마음의 허전함이 찾아올 때면 찾게 되는 곳. 서점에는 사람들의 감성을 채워줄 좋은 책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책을 읽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소설을 쓰는 박경희입니다. 그동안 탈북 청소년에 대해서 쓴 제 책 소개할게요. 박경희 작가는 탈북 학생들에 대한 글을 쓰는 작가로 유명한데요. 수필, 동화, 소설에 이르기까지 재밌고 편한 글로 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경희 작가가 탈북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솔직히 작가의 소재주의적인 것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새롭다. 나만이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탈북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제가 만나서 가르치고 같이 책 읽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어떤 나의 작가 개인에 국한된 건 아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내가 중간 매체로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 사명자 같은 느낌이 해가 지날수록 많이 들게 됐고요. 박경희 작가가 탈북민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에 강의를 나가면서부터였습니다. 벌써 8년째 글짓기 수업을 통해 탈북 학생들과 마음의 소통을 하고 있다는데요. 글을 써도 거의 비슷해요. 뭐 이렇게 자기가 한 거라든가 자기 느낌 생각 거의 안 들어가고 했던 일 위주로 쓰고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보니까 교육을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동화부터 시작하거든요. 의미 있는 동화부터 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독후감 쓰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책이 재밌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몇몇 학생은 그 다음 책 뭐 읽을까요?를 물어보고요. 정말 자기 용돈 아껴가지고 책을 사요. 글짓기 수업이 한 회, 두 회 진행되면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아이들이 서서히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데요. 나이보다 마음이 성숙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떨어져 살며 눈칫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아이들처럼 산다는 것 힘들었고 다르게 살아보려다 왕따도 당해봤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순간 이동한 듯 왔는데 이곳까지 적응하기도 전에 상처만 깊어갔습니다. 남과 북 서로 다른 문화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을 보면서
박경희 작가의 마음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내 아들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이 그 죽음의 강을 저렇게 건너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 내 앞에 3개월 전에 저기서 굶어 죽어가려던 아이가 앉아있을 수 있을까? 이 동정과 연민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8년 동안 어쨌거나 이 아이들과 함께하고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서 이제는 동정을 떠나서 이들을 정말 인정해주는 입장, 그리고 또 함께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줘야 되는 게 아닌가? 박경희 작가는 8년간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보고 들었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글을 통해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출판한 난민소녀 리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은 북한 소녀 리도이가 탈북한 후 남한과 캐나다, 연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겪는 성장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박경희 작가가 탈북 학생들을 위해 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다는데요. 바로 하늘꿈학교 아이들을 위한 스토리 펀딩을 시작한 겁니다. 기숙사가 11개가 있는데요. 하늘꿈학교에 그 한 기숙사마다 30만 원씩만이라도 배정이 돼서 하루라도 잔치처럼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펀딩 자체는 아이들의 간식값을 모으자는 취지지만 사실은 탈북 청소년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박경희 작가가 글을 쓰고 있는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책 쓰면서 확실하게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저도 그랬으니까요. 탈북 아이들을 동정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연민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고 우리와 같다는 인식이 있을 때 그 아이들도 뿌리내리기 잘할 것 같고요. 그 점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마 제가 그 소설 속에 쓴 리도이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전 리도이를 그렇게 그리고 싶었어요. 인터뷰를 마친 박경희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희망이라고 말이죠. 자칫 외면하기 쉬운 탈북 학생들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박경희 작가. 앞으로도 풍성하고 따뜻한 그녀의 글을 기다리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1개 중대가 전멸했다는 죽음의 계곡. 1020개의 총탄 자국들이 벌집처럼 숭숭 뚫려있는 녹슨 기차가 한 대 서 있습니다.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518.5km의 경의선길을 따라 한반도를 가로질러 시베리아 칼바람을 맞으며 달렸을 열차. 열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며 다시 한반도의 남과 북을 지나 유럽까지 가게 될 그날은 언제가 될까요? 경의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고 52년 후 죽음의 계곡을 희망의 계곡이라 다시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2002년 4월 11일 실향민을 실은 열차가 서서히 북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열차의 최종 도착지는 도라산역. 서울 기점 55.8km, 평양까지 205km를 남겨둔 남한의 최북단역입니다. 도라산역에서 만난 가장 큰 일은 북한 철도인을 아주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남북철도 연결에 협의를 했고 기관차를 몰고 최초로 그 남방 항해선 철책을 통과하는 순간을 맞이했던 것. 그것이 아마 제 인생의 가장 큰 어떤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2000년 7월과 8월 개최된 제1, 2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한은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데요. 우리 측이 군사분계선 남쪽 지역의 경의선 복원 공사를 북측보다 먼저 시작해 도라산역까지 개통하게 된 것. 남북의 철길을 연결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남측 군인들은 이곳을 희망의 계곡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라가 패망한 후 고려에 항복한 경순왕이
산마루에 올라 신라의 도읍을 사모하며 눈물을 흘렸다 해서 도라라 이름 붙여진 곳. 이곳에선 도라산역은 이제 실향민과 이산 가족들에게 가족과 고향을 그리는 망향의 장소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동안에 그 이산 가족분들이 많이 찾아오셨는데 그분들 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이름이 똑같은 그 김정일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고향이 바로 그 도라산역 바로 앞쪽 북측 지역인 봉동면에 사시던 분이었어요. 그 도라 전망대 올라가면 자기 집이 바로 내려다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철길을 걸어서 그 철책 앞에 서서 통문 앞에 서서 철책을 붙잡고 섰을 뒤에 그 두고 오신 어머니를 부르는데 우리가 통상 어머니를 부르면 어머니 이렇게 하는 감성이 있는데 그분은 어머니를 부르는 것이 제가 여지껏 들어본 소리 중에 가장 원초적인 동물적인 뼈에 사무치는 소리를 그분이 통곡하면서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뼈저린 한 이런 것이 제 가슴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서러움을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느끼는 감격이 우리 민족의 분단 이거하고 정말 똑같다는 거. 그리고 정말 통일이 돼야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어렵게 도라산역까지 왔던 경의선 열차. 하지만 북쪽으로 가는 철길이 완공되지 않아 열차는 지척의 길을 두고도 분단의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 남북의 철문이 열리고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습니다. 남측 승객 100명과 북측 승객 50명을 태우고 문산역을 출발해 도라산역을 거쳐 휴전선을 넘은 열차. 1951년 6월 이후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북쪽의 경의선길. 열차는 북측의 판문역과 소나역을 지나 개성역에 이르는데요. 당시 열차를 운행한 신장철 기관사는 남북 분단 56년 만에 재개된 경의선 남북 연결 구간의 최초 기관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 운행했을 때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고향의 황해도 평산역에서 피난 나오셔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밟지 못했던 땅을 갖다가 내가 이거 갖다가 끌고 가는구나 하는 그 마음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적인 말은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측 구간의 경의선 철도는 2002년 12월에 북측 구간은 2005년에 궤도부서를 모두 완료하고 역사 건축과 신호, 통신, 전력 개통 등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남북은 철도도로 개통식 일정에 2차례의 합의를 이뤘지만 예정일 전날 북측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로 시험 운행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07년 4월이 되어서야 1년 전 취소되었던 열차 시험 운행을 재추진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이 채택됩니다. 특히 남북 열차 시험 운행은 군사 분계선을 넘는 문제로 남북 군인들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고 논의를 이룬 후에야 가능했던 일이죠. 북한은 근본적으로 철도를 모든 물류의 기본 축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 특성상 군사 분계선을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부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개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의사결정이 합의가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진척이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시험 운행 이후 화물열차가 정기적으로 남북을 오갔지만 북한의 12일 조치로 경의선 열차는 1년 만에 멈추고 맙니다. 전쟁의 슬픔을 안고 있는 죽음의 계곡에서 남북의 통일을 보게 된 희망의 계곡이 되었던 도라산역. 경의선 철길을 따라 북으로 이어진 철문이 열리고 신의주까지 달리게 될 그날을 열차는 기다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피스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